민선 참가자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가번호 3번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1학년 1반 친구들, 아니죠. 우리 사회 수업 시간에는 1학년 1반 혜정 여러분이라고 불러줘야겠네요. 즐거운 사회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네, 우리 사회 수업 시간에서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한번 복습하고 시작해 볼게요. 우리 사회 수업 시간에는 우리 1학년 1반 친구들 모두가 해적이 되어서 선생님이 주는 미션을 해결하고 보물을 찾아가는 활동을 했습니다. 다들 기억나죠? 네, 그러면 우리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죠? 맞아요. 금화가 필요했어요. 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면서 금화를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탐험을 떠나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어떤 대륙들을 탐험을 했었는지 먼저 복습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총 4가지 대륙에 다녀왔어요. 첫 번째 대륙 어디였죠? 또 우리 가연이가 대답해볼까요? 맞아요. 우리는 첫 번째로 아시아에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어디 다녀왔죠? 우리 나연이? 네, 유럽 다녀왔습니다. 세 번째로 어디 다녀왔죠? 다연이? 네, 아프리카 다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느 대륙에 있었죠? 우리 가해? 맞아요. 아메리카까지 다녀왔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4가지 대륙으로 모험을 떠나봤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탐험해볼 대륙은 과연 어디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나눠준 학습지, 우리는 이거 보물지도라고 부르죠. 보물지도에 써있는 걸 보고 어떤 대륙일지 맞춰볼까요? 우리 나혜가 한번 맞춰볼까요? 맞아요. 우리 나혜가 말해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떠나볼 대륙은 바로 오세아니아입니다. 자, 우리 보물지도 맨 위에 써있는 학습 목표 다 같이 크게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작! 오세아니아의 주요 국가와 도시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두 번째, 시작! 오세아니아의 자연환경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오늘 우리 이 2가지 보물을 찾으러 탐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 수업 시간 구호 한번 크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닻을 올려라! 지도 속 세상을 향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세아니아로 떠나기 전에 잠깐 들려야 될 곳이 있어요. 한번 우리 초등학교 사회 수업 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초등학교 때 위도와 경도라는 것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우리 그럼 위도를 한번 먼저 봐볼게요. 우리 위도 영도를 뭐라고 불렀었죠? 우리 다혜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맞아요. 우리는 위도 영도를 적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적도를 기준으로 지구를 2개로 나눠볼 수 있었는데 이건 누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 수영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디에 속할까요? 북반구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워볼 오세아니아는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 승빈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맞습니다. 남반구에 속한 대륙이에요. 자, 이렇게 위도에 대해 복습을 해봤고 다음 경도에 대해서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경도. 위도의 영도는 적도였는데 경도의 영도는 어디였죠? 우리 소은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맞아요. 본초 좌우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서경과 동경으로 나뉘었습니다. 자, 이 동경과 서경이 만나는 180도 지점을 우리는 특별하게 불러줬는데 이게 뭐였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 민우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이 나눠준 보물지도 한번 다 같이 봐봅시다. 거기에 힌트가 있을 거예요. 우리 승빈이 대답해 볼까요? 맞아요. 이 180도로 만나는 지점을 우리는 날짜 변경선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180도로 만나는 부분이 날짜 변경선이라고 했는데 보물지도에는 날짜 변경선이 구불구불하게 생겼어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배울 오세아니아와 연관이 있습니다. 오세아니아는 굉장히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대륙이에요. 그런데 그 섬들이 날짜 변경선 주변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한 섬 안에서 날짜가 두 개가 되어버리면 너무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한 국가 내에서는 날짜를 하나로 통일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 섬들을 피해서 이렇게 날짜 변경선을 만들다 보니 날짜 변경선이 일자가 아니라 구불구불한 모양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다들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세아니아 속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세아니아의 주요 국가들을 위주로 한번 봐볼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가볼 국가는 오세아니아에서 땅의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입니다.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 혜동이 대답해 볼까요? 호주, 맞습니다. 호주를 다른 말로 오스트레일리아라고도 부르죠. 선생님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요 도시 3가지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주의 수도입니다. 캔버라. 그리고 호주의 옛날 수도예요. 우리나라가 신라 시대 때 경주가 수도였던 것처럼 오스트레일리아의 옛 수도인 멜버른.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 시드니. 이렇게 3가지까지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3가지 중에서 난 이 도시 들어봤어요 하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 재환이? 시드니를 들어봤어요. 시드니 어디서 들어봤나요? 아, 오페라 하우스에 다녀온 적이 있구나. 자, 선생님이 나눠준 보물지도의 가운데를 보면은 오페라 하우스의 사진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선생님은 이 오페라 하우스에 가보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선생님도 시드니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만큼 시드니는 관광객이 많은 대도시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주요 도시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낮고 평탄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스트레일리아는 오세아니아에서 땅의 크기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특별한 지형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먼저 서쪽으로 가봅시다. 서쪽 지역에는 사막 지형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동쪽으로 가보면 커다란 산맥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산맥의 이름 뭔지 알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 수진이 한번 말해볼까요? 맞습니다.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북동쪽 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북동쪽 해안으로 가면 엄청나게 큰 산호초 지대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호초 지대를 우리는 대보초 해안이라고 불러줍니다. 은혜, 질문 있어요? 아, 오스트레일리아가 낮고 평탄한 지형이라고 했는데 큰 산맥이 분포하면 그게 아닌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은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산맥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침식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운 침식 어떤 개념이었죠? 재환이가 대답해 볼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깎이는 현상을 말했어요. 그래서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도 시간이 지나면서 깎여 나가고 고도가 낮아지고 경사가 완만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은 호주의 동쪽에 위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산맥을 제외한 서쪽으로는 모두 평야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대체로 낮고 평탄한 지형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다들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2번째 나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옆에 있는 섬나라예요. 어떤 걸까요? 민우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있는 국가긴 한데 우리 유럽에서 배웠던 나라였어요. 네덜란드 말고 어디일까요? 소은이? 맞아요. 뉴질랜드입니다. 자, 뉴질랜드의 주요 도시는 선생님이 2가지만 말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질랜드의 수도죠.
웰링턴. 그리고 두 번째,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오클랜드. 여기는 뉴질랜드의 경제 중심지라고도 불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아메리카의 미국, 그중에서도 뉴욕과 비슷한 도시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뉴질랜드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지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는 굉장히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뉴질랜드는 크게 두 가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북섬과 남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북섬은 화산 지형이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온천이 발달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온천을 가기 위한 관광객들도 많이 가겠죠. 그런데 남섬은 특이하게도 빙하 지형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북쪽에는 불이 있고 남쪽에는 얼음이 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를 불과 얼음의 섬 이렇게 불러주기도 합니다. 이 빙하 지형에는 유자곡이나 피오르 해안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유자곡, 피오르 해안? 개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천천히 설명을 들어봅시다. 자, 유자곡은 곡은 곡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곡들은 하천이 침식을 해서 V자 모양으로 생긴 곡들이에요. 그런데 유자곡은 빙하가 있던 자리에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가 무거우니까 넓고 크게 파이게 된 곡들을 말합니다. 그 곡들이 해안에 연속적으로 분포를 하게 되면 그 해안을 피오르 해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자곡이 크고 깊다고 했으니까 피오르 해안도 해안선이 복잡해지게 되겠죠? 다들 이해가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뉴질랜드는 북섬과 남섬으로 나뉘어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주요 도시 두 개가 모두 북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북섬과 남섬의 지역 간 불균형이 조금 심한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오세아니아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섬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대륙이라고 선생님이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섬들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니 오세아니아가 환태평양 조산대 혹은 환태평양 지진대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맞아요. 일본이 환태평양 조산대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오세아니아 화산 활동이 활발해서 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선생님이 아까 산호초도 많다고 했죠? 산호초들로 이루어진 섬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 오세아니아의 특징입니다. 다들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물을 얻기 위해서 습득해야 될 정보들 모두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션을 공개해 봐야겠죠? 오늘의 미션. 자,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여행지로 놀러와.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각 조에 해적단이 있죠? 여러분들 해적단이 만든 여행지로 다른 조에 있는 해적들을 초대하는 활동을 해볼 겁니다. 자, 이 활동은 총 5단계로 나뉘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해적단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란 어디일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내가 여행을 떠난다면 나는 이런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을 모두먼들이랑 논의를 한 다음에 모든 별로 2개씩 정리해서 모든 별 학습지에 적어주면 됩니다. 제한 시간 3분, 시작! 자, 집중의 박수, 짝짝짝짝짝. 다들 활동 끝났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2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단계는 바로 선생님이 준비한 키워드 카드를 획득해야 합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았던 금화를 활용해 볼 시간이에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6장의 키워드 카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키워드 카드 속에는 우리가 오늘 배웠던 오세아니아의 관광지들의 특징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번에서 정했던
매력적인 여행지의 특징과 선생님이 준비한 키워드 카드의 개념을 연결시켜서 여러분들만의 여행지의 특징을 정리해 볼 겁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 카드 어떻게 획득할 수 있나요? 선생님이 각 조별로 퀴즈를 낼 거예요. 그래서 조원 4명이 모두 다 퀴즈를 맞히면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키워드 카드 2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도전할 때마다 금화는 2개씩 참가비로 선생님에게 주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어느 조 먼저 나올지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내용은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나오니까 기다리는 동안 선생님이 준 보물지도 복습하고 있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모든 조가 키워드 카드 2개씩 획득을 완료해 봤습니다. 3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모든 특징들을 정해봤으니까 우리 여행지를 정리하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번에서 정했던 매력적 여행지의 특징과 선생님이 준 키워드 카드의 특징을 조합해서 우리 여행지를 소개할 수 있는 핵심 문장 2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완료한 조들은 우리 여행지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도 만들어 볼 거예요. 포스터 괜찮습니다. 노래 괜찮습니다. 춤, 개그, 마술, 연극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여행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로 한번 홍보물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도화지나 색연필, 사인펜이 필요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앞에 준비해 놨으니까 앞쪽으로 나와서 가져가 주면 됩니다. 자, 집중해 박수 짝짝짝짝짝. 자, 모든 활동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여행지로 놀러 갈지 정하려면 친구들의 여행지를 발표를 들어봐야겠죠? 자, 우리 1조부터 앞으로 나와서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4조까지 발표를 완료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여행지로 놀러 가고 싶은지 투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나눠준 쪽지에 내가 속한 해적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3 해적단의 여행지 중에서 가보고 싶은 곳을 골라서 쪽지에 적어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합산을 해봤는데 과연 1등인 조는 어디일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등은 바로 3조입니다. 와! 우리 우승한 3조에게는 선생님이 준비한 보너스 보물 과자 조금씩 줄 테니까 우리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먹어보는 걸로 합시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오세아니아로 탐험을 떠나봤습니다. 자, 우리 오세아니아에서 이 2가지 보물 찾았어야 했는데 여러분들 다들 찾은 것 같나요? 네, 그러면 우리의 탐험은 오늘도 성공적이었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세아니아의 기후, 그리고 오세아니아에 분포하는 자원, 그리고 오세아니아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장 일어나서 인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차렷, 경례, 사랑합니다. 네, 18분 4초 하셨습니다. 이어서 피드백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일단 지도안도 보고 이제 수업 내용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언어적이나 비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능숙한 모습이 보여가지고 좋았고요. 그 다음에 PBL을 쓰셨는데 이왕 이제 PBL 모형으로 해서 학생들이 협력을 학습을 하고 이런 거를 계획을 했으면 수업 실험도 그 부분 위주로 조금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업이 되게 구조화돼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교사의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수업을 45분 만에 끝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봤습니다. 뒤에서 2차 시에도 오세아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까지 다 한 다음에 이제 좀 활동 수업을 넣는 건 어떨지 그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수업이 구조적이고 이전 학습했던 내용들을 꺼내서 쓰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왕 이제 PBL을 할 거면 이제 좀 그런 부분이 더 드러나게끔 해주는 게 더 좋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수업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해적이 되어서 그 말을 모은다는 이 수업의 테마가 그 학습 목표나 내용과도 잘 어우러지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동기 유발에도 굉장히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계속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요. 그다음에 매끄러운 수업 운영이라든지 되게 이해하기 쉬운 설명 같은 게 좀 돋보이는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프로젝트 수업에 관해서 조금 그 부분에 비중이 적었다는 김호성 선생님 말씀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그다음에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게 선생님이 이 수업 안에서 짧게지만 퀴즈를 통해서 형성평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수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문하시는 거나 다 좋았던 만큼 조금 더 길게 보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나중에 현장에서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고 인기 많은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 보여서 먼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도 일단 학생들에게 해적이라는 역할을 부여하고 이제 학습지를 보물지도라고 칭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셔서 그게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것 같고, 설명하실 때 이제 목소리 강약 조절이라던가 제스처도 이제 크고 좀 잘 사용하셔서 좋았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좀 판서가 구조조율 깔끔해서 많이 연습한 거 같아 보여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수업 형태가 PBL이랑 협동학습 모형인 것에 비해서 이제 앞에 복습까지가 거의 6분 정도 사용하고 오세아니아 국가를 설명하는데 한 7분 정도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절반 이상이 설명하시는 것에 비중을 두고 하셔서 오히려 뒷부분에 이제 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는 활동에는 좀 다소 좀 급하게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